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성순 TV입니다. 예,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70번째.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충격적인 얘기인데 희망적이기도 하고, 예. 자, 시진핑의 사망 위기가 닥쳐왔을까요? 네, 시진핑의 중풍이 또 재발했다고 합니다. 벌써 네 번째인데요. 올해만 세 번째이고 네 번째인데요. 자, 푸틴의 장기 이식 장수 프로젝트. 시진핑의 150세 장수 공조와 경쟁할까요? 예, 두 가지 주제를 묶어서 전하겠습니다. 사중전해가 역사로 기록될까요? 중공과 중국의 운명을 가를 사중전해 개막 일주일 전입니다. 네. 북경의 중南하이, 예, 중남해는 현재 태풍 전야와도 같죠. 예, 중국 공산당, 즉 중공과 중국의 운명을 가는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사중전회가 10월 20일 개막됩니다.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중공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진핑의 권력 퇴진설, 연착륙설, 경착륙설, 권력 이양설, 이선 후퇴설 등등 여러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이자 근거 있는 주장은 역시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입니다. 시진핑이 중풍 재발했다 이런 내용이 10월 9일부터 북경 소식통을 통해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빅뉴스가 될 텐데요. 시진핑의 중풍 재발설 이렇다 보니 방북한 리창 총리는 좌불안석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미 북경으로 돌아갔죠. 자, 10월 9일 밤 리창 국무원 총리가 시진핑이 파견해서 북한 노동당 80주년 열병식에 참석을 했죠. 예. 그 방북 중 이 소식을 받았는데요. 10월 10일 날 결국 리창 총리는 북한 열병식에 참석을 했고 그렇지만 내내 불안한 표정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의전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왜냐하면 김정은 눈치 보기 바빴다는 거죠. 예, 총리로서 이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예, 거의 김정은 눈치 보기 바빴다 이런 호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리창 총리는 시진핑 중풍 재발에 긴급 귀국해야 할지 아니면 김정은 눈치도 봐야 하고 기왕 갔는데 말이죠. 또 그렇다고 또 갑자기 귀국하면 이건 또 기밀 누설도 되고 이러다 보니 좌불안석이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이미 해외로 알려진 시진핑의 중풍 재발과 관련해서 미국의 중화권 언론들이 보도를 시작을 했고요. 10월 9일부터 근거는 중공의 부국가급 인사와 확인되었다. 이런 그 근거 있는 얘기도 나돌기 시작했는데요. 중공의 부국가급은 24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위원들이죠. 그리고 주요 조직의 부주석이나 부주임 등 2인자들이 부국가급 인사들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 보니 미국의 언론들은, 미국의 중화권 언론들은 근거 있는 얘기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또 중공은 여기에 대해서 그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냥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이럴 경우 중공의 임기응변식의 이 반응은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타기 보도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예 그냥 연막탄 보도죠. 예, 연막 보도. 세 번째는 시진핑의 대역을 출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이상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10월 9일 날 예, 신화사 중앙TV, CCTV죠. 그리고 외교부, 중국의 외교부 갑자기 중복해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시진핑이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는 세계 여성대회 개막식에 참석해서 연설한다 이런 뉴스가 또 막 쏟아졌는데요. 2020년에 유엔 총회 기념 북경 세계 여성대회에서도 시진핑은
그러나 연설을 했지만 영상으로 연설했습니다. 이번에도 영상으로 연설했을까요? 대역으로 출동시켜서 대역이 연설을 했을까요? 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런 그 중화권 언론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자 중공 관변 언론들이 이렇게 물타기 보도를 했다는 거죠. 자, 최근 시진핑이 중풍이 벌써 4차례 반복인데 2024년에 한 차례, 2025년에 3차례 중풍이 계속해서 재발 중이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예, 반복될 시에는 사망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의 그 첫 번째 중풍 발작은 언제냐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024년 7월 달이죠. 예, 중공의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3중전회에서 시진핑이 중풍 및 건강이성설로 불참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기서 대이변이 발생했죠. 예, 중공의 3중전회에서 중앙군사의 제1부주석 짱류 샤가 테러당과 원로파의 지지를 얻고 군권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예, 시진핑으로서는 땅을 칠 일이죠. 예. 두 번째, 시진핑의 두 번째 중풍 발작은 언제였냐면 2025년 올해 구정 연휴 기간이었는데요. 시진핑이 중풍이 재발하긴 했는데 단 경미한 발작으로 그 있었지만 그런데 이것이 수술 후유증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돌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재수술에 겁난 시진핑, 예, 특수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독일의 전문 의사를 북경으로 출장시켜서 왕진하고 있다, 예, 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돌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의 세 번째 중풍 발작은 2025년 올해입니다. 5월 7일 시진핑이 푸틴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서 모스크바에 방문했었죠. 이럴 때 여기에서도 머리 떨림 증상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이런 시진핑의 모습을 보고 시진핑의 중풍설이 풍문이 아니고 사실이었다 이렇게 또 사실로 받아들이는 보도를 했고요. 심각해진 푸틴은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그때부터 더욱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미국과의 대응할 때 파트너가 되어주는 시진핑이 갑자기 이상해지면 안 되죠. 시진핑은 귀국 이후에 집무실을 바로 중남하이의 영태라고 있습니다. 잉타이라고 하는데 중남해의 영태에서 관저가 있는 중남해에 관저가 있죠. 그 관저가 있는 순일제로 예, 이전했습니다. 이때도 왜 그러는지 그때 그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와서 이제 이해가 되네요. 시진핑이 네 번째 중풍 발작이 바로 2025년 올해 10월 초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진핑이 중풍을 재발작을 했고 이 소식이 나오기 시작한 게 10월 9일부터입니다. 오후부터 이 중남해에서 흘러나와서 그런데 지난 세 번보다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초부터 시진핑을 돌본 독일의 전문 의사도 이번에도 긴급 투입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또람 서기장 그리고 푸틴 이 두 사람은 시진핑의 중풍을 확인하고 또 재확인까지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예, 국제정치의 묘미죠. 예, 특히 독재자들은 같은 독재자들이 권력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지, 권력이 누수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기본이죠. 왜냐하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장기적인 집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베트남의 또람 서기장이 직접 방중을 해서 국경에서 시진핑의 건강 이상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2024년 8월 19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또람이 방중에서 회견 중에 시진핑의 건강 이상 증세를 발견했는데요. 베트남 언론 보도 사진에 보면 중국 언론 보도에는 없습니다. 시진핑의 오른쪽 목 뒷부분, 뒷머리 일부 머리카락이 약간 밀린 자국이 남아있는데 이건 수술 흔적으로 추정이 되는데 중국 언론 보도는 없습니다. 베트남 또람 서기장이 8월 19일 작년에 북경을 간 것은 그때 이미 제1차 첫 번째 중풍 발작이 있었다는 2024년 7월 3중전에가 있었을 때 짱유씨한테 공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그 의혹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직접 확인하러 간 거죠. 게다가 또한 그 베트남 서기장과 시진핑이 공개 회담으로 이동 중에 시진핑의 걸음걸이도 좀 이상하고 머리도 자꾸 부자연스럽게 흔들렸다 이런 또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다 보니 또람 베트남 서기장의 작년 8월 19일 방중 목적은 시진핑의 중풍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푸틴은, 어떻게 했을까요? 푸틴은 루카센코를 방중시켜서, 대리로 방중시켜서 시진핑의 중풍을 재확인했습니다. 2025년 6월 4일, 벨라루스 알렉산더 루카센코가 방중을 합니다. 근데 뭐 굳이 갈 이유도 없는데 또 방중을 했는데, 은밀한 방중 목적이 따로 있었죠. 푸틴은 모스크바 전승절 5월 7일 날 열렸던 이 전승절 열병식에서 이상 징후를 보고 루카센코를 보내서 시진핑이 좀 이상하다. 가서 체크해봐라. 이렇게 해서 보낸 것으로 언론 보도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중풍을 재확인한 거죠. 자, 푸틴과 시진핑의 장기식 150세 장수로운 농담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9.3 열병식의 최대 화제는요, 중공이 첨단 무기를 공개한 것이 아니고 푸틴의 장수 영생과 시진핑의 150세 장수론 이 두 가지였었죠. 자, 푸틴은 왜 장수 영생론을 꺼냈을까요? 푸틴은 9.3 열병식에서 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장수 영생론을 주장을 했고 이것을 시진핑에게 의도적으로 화두로 던졌었습니다. 푸틴은 5월 모스크바 열병식에 참석한 시진핑의 건강 이상을 발견했고 러시아도 중공의 9.8일 장수 공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그 9.3 열병식에서 장수 영생론을 꺼내면서 압박을 한 거죠. 시진핑에게 나도 좀 해줘 이렇게 뭐 압박을 한 거죠. 푸틴의 의도를 파악한 시진핑은 9.8일 장수공정 3대 공정 중에서 150세 장수공정을 은연중에 자랑하는 그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중공의 세 가지 9.8일 리더 장수 프로젝트, 공정은 프로젝트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그냥 공정으로 말씀드릴게요. 9.8일 장수공정 3대 프로젝트는 첫 번째는 건강촉진 공정, 두 번째는 청년으로 부활시키는 노인을 청년으로 부활시키는 청년 부활 공정, 그리고 세 번째는 150세 장수 공정입니다. 그런데 푸틴과 시진핑이 이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중국 내부에 후폭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죠.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이 학부모들이 초긴장을 했고 아동, 청소년 실종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푸틴도 이미 장수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있었네요. 보니까. 2025년 9월 13일 중공의 981 장수공정이 부러웠던 푸틴은 노령화 프로젝트 예산을 대폭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의 언론 보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 예산이 최소 2,100만 루블, 약 24만 8천만 불, 우리 돈은 약 3억 5,500만 원에 불과했는데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계획 예산은 최소 1억 7,200만 루블, 그리고 약 203만 불, 그리고 우리 돈으로 보면 약 29억 원으로 대폭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 푸틴이 투여하는 잠수 프로젝트에 숨겨진 예산은 사실은 이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 장기식의 반인류, 이 특수범죄자들이죠. 자, 6월부터 시진핑이 이 해외 순방을 안 하는 이유, 혹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종합병동 71세 고령의 시진핑이 반복되는 중풍 재발, 결국 해외 순방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반인류적 범죄를 스스럼 없이 저지른다는 거죠. 그죠? 이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인류를 흉내내는 유사인류에 불과하고요. 따라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가짜 리더, 유사인류, 반인류적 범죄자들은 엄중 처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선수 TV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